이런 나쁜 자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목 디스크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홍영호입니다. 오늘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소위 목 디스크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위 목 디스크라고 하는 병의 정확한 명칭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추 내의 연골판인 추간판이 뒤로 밀고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목에서는 신경 가지가 팔로 빠져나가는데 눌리는 신경이 가는 길을 따라서 저리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팔로 저림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척수가 눌리는 경우에는 몸통 및 하반신으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도 목 디스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밀려나와 신경을 눌러 증상이 발생합니다. 외상성 파열이 아니라 하더라도 목을 장시간 굽히고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또는 육체 활동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 등에서 젊은 나이에도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네,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목, 거북목은 정상적인 경추의 커브가 변한 것을 말합니다. 엑스레이 검사상 일자목, 거북목 소견이 보인다는 말은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나쁜 자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목 디스크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경추 건강에 나쁘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건 역시 경추 및 척추 건강에 나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베개를 베는 습관도 좋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이 병의 발병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질환이고, 선천적인 요인, 선천적으로 뼈의 기형이나 그런 척수의 기형, 이런 병들과는 다르게 후천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좋지 않은데 특히나 장시간 스마트폰에 집중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경추 건강을 악화시켜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증상인데요. 전형적인 경우에는 한쪽 팔로 저림과 통증이 생깁니다. 상완, 전완, 손가락까지 저리고 아프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증상으로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하게 되고 진단검사인 엑스레이와 MRI로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MRI에서 튀어나온 디스크와 눌려있는 신경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팔로 저림, 통증,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팔로 마비 증상이 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마비가 왔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비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되면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쥐는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팔이 굽혀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신경이 눌려서 생긴다라기보다는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근긴장도가 올라가게 되고, 목의 근육들은 다 이제 머리 쪽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이제 부가적으로 그런 증상이 살짝 동반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중등도의 증상인 경우에는 신경주사, 경막의 감압술 등의 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서 도수치료, 견인치료 등도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이 심하고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
팔의 마비, 보행장애, 대소변장애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은 목 앞쪽으로 접근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넣거나 뼈를 위아래를 붙여주는 유압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뒤쪽으로 접근해서 터진 디스크 조각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은 보통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수술하고 빨리 퇴원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3일째,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시는데,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에 보통 혼자서 화장실을 다 다니실 수 있고 그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개의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목의 커브를 잘 유지하는 것이 경추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개를 머리에 베는 것이 아니라 높지 않은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목에 베어서 목 뒤의 공간을 메꿔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방바닥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매트리스 침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전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든 선 자세에서든 가슴을 쭉 펴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본 다음 양팔을 위로 나란히 한 자세에서 몸통을 위아래로 쭉 늘려주고,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팔을 내리시면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앉은 자세에서든지 선 자세에서든지 자주 해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척추 커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도 그렇고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척추는 위아래로 쭉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불편하신 분이 허리가 불편한 경우가 많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이 목이 같이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스트레칭 방법이기는 한데 목 커브를 펴는 운동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 근력을 강화해서 허리의 커브를 펴주게 되면 목 커브가 같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은 여성분들이 힙업 운동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고 좋아하시는데, 브릿지 운동,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허리 커브가 좋아지면서 목 커브도 같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목 디스크 예방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앞쪽에 있는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쇄골과 가슴 사이에 손을 대주시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신 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턱을 뒤쪽으로 살짝 당기신 후 뒤쪽으로 손을 갖다 대 주십니다. 뒤쪽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끔 손을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되십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신 후 3회 반복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지금까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병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릿지 운동, 그리고 기본적인 근력 운동들, 그리고 스트레칭 이런 걸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해주신다면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